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공공요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이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마포구가 장애인 복지정책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합니다. 충북도가 도시농부 사업참여농가를 모집합니다. 경상북도가 농업대전환 도지사 청년농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훌쩍 올라버린 각종 공공요금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지난달 사용분에 대한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하거나 난방을 켜야 하는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40년 넘게 목욕탕을 운영 중인 박모 씨. 다음 주면 1월 가스요금 고지서가 도착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 겨울 700만 원 선이었던 한 달 가스요금이 지난달부터 100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한 2년 아주 타격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회복 단계에 또 이제 이렇게 공공요금으로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죠. 24시간 문을 여는 PC방 업주들도 폭등한 전기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히터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등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70에서 한 150 요 사이로 올랐어요. 근데 여름에는 냉방을 꺼놓을 수가 없거든요.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한 명이 있어도 냉방을 켜놔야 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오르는 폭이라고 하면 여름에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난 2일 발표된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전기와 가스 등 연료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32%가량 올라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임시 방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광주시 역시 위생업소들이 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유예보다도 직접적인 말하자면 혜택을 받게 좀 해주시면 쓰겠어요.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길었던 코로나19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온 소상공인들은 폭등해버린 공공요금 앞에 또다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이 전면 도입됩니다. 디지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실습실. 햄스터 크기의 조그마한 로봇이 종이에 그려진 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흥분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명령을 만들어가지고 햄스터 로봇이 그걸 따라 움직이는 게 신기했어요. 가정용 로봇으로 혼자 팔도 움직이는 것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디지털 꿈나무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블록 코딩과 햄스터 로봇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를 익힌 학생들은 강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또 엔트리로 더 많이 만들고 싶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AI 특성화대학 호남대학교는 이 밖에도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메타버스의 기본 원리를, 학부모 대상으로는 AI의 개념을 가르치는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조금 더 심화된 이러한 구현 방법을 배우고 좀 더 깊이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들을 점차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아마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025년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의 전면 확대를 앞두고 지역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들의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 성산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주요 업무 보고와 올해 개최 예정인 축제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구청장과 툭 터놓고 소통하는 주민 간담회가 성산일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와 모범구민 표창, 동아리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주요 업무 보고와 10월 개최 예정인 성미산 마을축제 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시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어야 되겠다. 구민과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는 구청장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산 일동 주민과의 대화도 구청장과 툭 파놓고 소통하는 간담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성산 일동이 더 활기차고 따뜻한 개묘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포구가 장애인 복지 정책의 환경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합니다. 현재 마포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12,000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에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20% 늘어난 3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예산으로 장애인 자립 기반 인권 증진, 장애인 돌봄 생활 안정 지원,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등 3개 분야에서 4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일환으로는 장애인 한마음 축제,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마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마포구가 장애인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장애인 상생도시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영양결핍과 결식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고령 친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 효도밥상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구청장실에서 효도밥상 후원 기탁식이 열렸습니다.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노인 중 급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료로 균형 잡힌 점심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결식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주민 참여형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취지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더하고자 성천건업과 마포구 자원봉사 캠프에서 각각 200만 원과 5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등과 소프트웨어 교육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17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와 함께 디지스트 AI, 소프트웨어 교육연구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융복합 교육 연구 핵심 기관인 디지스트와 산학기원 협력 모델의 센터를 구축해 ABB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센터를 통해 ABB 기업들은 디지스트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R&D 협업 연구개발과 성공적 사업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디지스트는 기업과 협력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이론과 실습이 겸비된 실질적 교육과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등 지역 ABB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경관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횡성군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메밀 재배단지를 조성합니다. 경관작물인 메밀을 마산리 앞들의 봄, 가을 이기작으로 재배할 계획으로 이번 협약식은 양질의 메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자재 지원과 생산된 메밀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충북도가 도시농부 사업참여 농가를 모집합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지원하는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입니다. 도내 주소를 두고 영농을 하는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력 지원과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농가는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도시농부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귀농귀촌의 좋은 길잡이가 돼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주요 관계자들은 청남대 관리사업소를 방문하고 충청북도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마친 예산실장 일행을 만나 민선 8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의 3대 규제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 대청호 및 충주호 과다규제 해제를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없애는 데 함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도가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전략을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충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와 청주시 신병대 부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첨단 전략 기술 보유 기업과의 참여 협약, 혁신기관과 대학과의 특화단지 지원 협약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자리한 50명의 산학연 관계자는 충북이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부 지원 인프라 활용성과 충청 수도권까지 연계 확장성을 갖춘 충북이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충북 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충북도가 창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창업 활성화 계획에는 5대 핵심 전략에 1,2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 외부의 우수 창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민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아울러 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충북의 유니콘 기업으로 전략적으로 성장시켜 창업 생태계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농업인 4H연합회 도임원과 시군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8기 핵심 시책인 경북농업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4H 청년 농업인을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농업 대전환을 위한 들력특구 조성 사업에서 청년 농업인들의 역할, 디지털 정예 청년 농업인 육성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김반석 전 4H 도연합회장의 드론 병해충 방재단 운영 사례 등도 공유했습니다. 이외에도 경상북도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사업 등 청년농업인 주도의 공동경영과 규모화된 농업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중심에 청년농업인 4H 연합회가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경북농업 대전환을 통해 도시보다 잘 사는 농촌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는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예산을 추가 지원했으며 2월 중 기초생활보장 자격을 취득 중인 수급자 2만 1,900여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추후 관내 경로당에는 경상북도 재해구호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도 편성할 방침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7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종익 의원과 김하영 의원, 전주형 의원, 박희정 의원, 백강훈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서를 채택하고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관련 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포스코 그룹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등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광주를 찾아 호남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합동 연설회를 열었는데요. 주최 측에서 준비한 800석의 좌석보다
2배 가까운 1,500명의 당원들이 몰릴 정도로 상황을 이뤘습니다. 호남에서 달라진 보수정당에 대한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광주 전남 전북 합동연설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연설회장에 준비된 자리가 부족해 서서 연설회를 듣는 당원들이 보입니다. 로비에는 합동연설회장에 들어갈 수 없는 타 지역 당원들로 북적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합동연설회에 예상보다 2배가량 많은 1,5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대표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지역을 당에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 호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호남 지역 발전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하고 손발이 척척 맞아서 호남 예산을 힘있게 배정할 수 있는 후보 저 김기현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 적어도 3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는 해야 된다. 최고위원 선거에도 호남 출신들이 다수 참여하며 달라진 보수정당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호남의 딸을 내세우고 있는 전북 출신 조수진 후보, 지난 대선에서 전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김가람 후보, 모포 출신의 민영삼 후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모바일과 ARS 투표를 통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광주에서 부산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순천 도심을 관통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 탓에 순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순천 현장을 방문해 노선 우회 방안을 찾겠다며 사실상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광주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전체 노선 중에 단선 비전철 구간인 광주 보성 순천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5시간 이상 걸리는 광주 부산 이동 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됩니다. 하지만 순천 4.89km 구간이 도심을 관통하게 돼 있어 안전과 소음, 도시 단절 등의 문제로 노선 변경 요구가 컸습니다. 특히 민선 8기를 접어들어 순천시를 중심으로 노선 우회 목소리가 확산되자 국토부도 확정 고시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놓아진 철도입니다. 지금은 6번 완행 열차들이 지나가는데 앞으로 이제 고속철이 생기게 되면 40회 이상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을 점검한 뒤 우회 노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상태지만 노선 우회에 필요한 5천억 원의 추가 예산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시민들의 이 염원을 우리 국가가 받들어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심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회 노선안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도 순천 도심 통과에 대해 지역민과 소통을 지시했고 국토부도 검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노선은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원칙과 대상 기준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발맞춰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전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농협과 에너지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대상은 농수협 중앙회, 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체육회 등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과 연관된 공공기관들도 물망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농업, 에너지 기반 공공기관을 유치해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호남, 특히 전라남도에 많은 공공기관이 와서 진정한 지역 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전라남도 적극 뛰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유치의 관건은 이전 기관 직원 설득과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이전 목표를 삼는 농협중앙회는 유치를 공식화한 전북과 경쟁을 펼쳐야 하고 수협중앙회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산 이전 법률안을 발의해 놓을 정도로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남 지역 의원들도 농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농업금융의 본산인 중앙회 또 수협 이 지방으로 이전해가지고 그 지역의 산업들을 키워나가는데 그런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대상 선정 기준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닥치는 질병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과식을 할 경우에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